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중요하죠. 저당권이요. 저당권을 알아야만이 사실 이제 물권이 완성되는 것인데, 원래 공부를 할 때는 저당권부터 공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책의 순서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는데, 다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당권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정말 빨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먼저 보시면 저당권이죠.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요 제3자, 제3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상보증인,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무슨 말이죠?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점유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점유하지 않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뭐 유치권, 또 하나는 뭐 저당, 저당권하고 뭐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봐봐, 부동산이 뭐는 안 돼요? 동산 안 돼. 동산은 안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무슨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의리가백의 1억 원이죠. 이 1억 원을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은 확정돼 있고 이건 등기를 해야 되죠. 채권자고요. 갑을 채무자라고 하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를 뭐라 한다? 저당권자라고 하고요. 채무자, 건물을 댄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또는 이 두 가지를 저당권 설정한다. 봐봐요. 지금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 갑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갑이 돈을 빌렸는데 갑의 물건이 없어가지고 A의 것, 제3자 것을 제공한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은 물건으로 보증을 썼다.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물상보증이다. 내가요 몸으로 보증을 쓴 걸 뭐라 한다? 연대보증. 여러분 들어봤죠? 그걸 인적보증이라고 하고 물상보증. 그럼 물상보증하고 연대보증의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을한테요 1억을 지금 채무를 졌잖아요. 연대보증은 갑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1억 원을 돈을 갚아야 돼. 근데 물상보증은요, 이 건물이 경매해봤자 6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1억인데 나는 6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건 값으로만 책임을 져. 만약에 이 물건이 1억 6천이야. 그럼 1억 갖고 6천이 남죠? 그건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그래. 물건으로만 보증을 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슨 보증이라 한다?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보증?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등기하죠? 이걸 주된 권리라고 하고,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 채무자, 갑만 채무자가 되지 다른 제3자는 채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세권에서 뭘 배웠냐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봐봐.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을인데 병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거 안 되죠. 왜요? 병은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니까. 없다는 말은 채권이 없다 이 말이죠.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을이 돈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주된 권리죠. 지금요 여기요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넘겨. 그러면 채권이 넘어가죠.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아무 말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병한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 이것을 수반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다. 그냥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해. 그러니까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봐봐. 설정 계약, 이건 계약이죠. 원래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은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누구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런데 만약에 제3자를 저당권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방금요.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채무자, 설정자는요, 채무자 봐봐.
채무자나 제3자가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죠?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원래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거는 판례야, 판례. 판례가 그렇다 이 말이죠. 판례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불법 말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 우리가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죠.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저당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가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죠. 우리 여기 봐봐. 원래 불법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 회복 등기가 있기 전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를 누가 한다? 말소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한다. 만약에 저당물이 불법 말소가 된 상태에서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경매가 되면은 더 이상 회복 등기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 경매가 되면은 무조건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불법 말소가 되면은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죠. 상실하지 않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회복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을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매가 돼버리면 회복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어차피 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가 됐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다 저당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부동산이면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부동산이면서. 그래서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는데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등기나 등록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은 뭐죠? 일필의 토지 일동이 그러니까 일필지 일동이라고 됐죠? 일동의 건물의 일부 안 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뭐죠? 권리죠? 권리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고 공유 지분, 지분도 등기하죠? 지분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나 등록을 하면 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일도의 건물의 일부는요. 일부는 구분 소유권 아파트의 객체는 되죠. 아파트 객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등기 없이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의 대지인 토지죠. 집합 건물의 대지인 토지는 이걸 우리 뭐란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죠. 대지권. 이것은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 뭐죠? 그것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으로는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봐봐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건설기계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부동산 또는 무슨 부동산을 한다? 준을 뭐란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건설기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임목이나 광업권, 어업권 이렇게 어업권은 수산업법에서 인정되는 거죠. 여기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이것들도 다 뭐다? 물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광업권하고 어업권을 우리가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도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명인방법이죠. 우리가 명인방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농작물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여기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당권이 객체되지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이 객체될 수 없고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저당권이 객체될 수 없고요. 동산은 안 되죠. 동산 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것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죠. 우리가 이제 채권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채권은 대개는 무슨 채권이다? 금전채권이죠. 보통 금전채권이지만 이러면요, 저당권을 실행할 때, 경매를 할 때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이러면 혹시요,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뭐죠, 또는요 그 스님이나 무당한테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합격하면 내가 암자를 하나 지어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암자 지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지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안해. 왜요? 저 사람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지 스님이 기도한 게 뭐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어? 알겠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증거가 어디 있냐고. CCTV 다뤄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3천만 원을 이 스님이 말하냐? 너 그러면 합격을 조건으로 네 아파트에다가 피담보 채권 3천만 원하고 조건은 합격을 조건으로 이렇게 좀 저당을 잡아달라 이 말이죠. 그래도 만약에 암자 안 지어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집 경매해가지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은 현재는 현재는 이것은 돈이 아니잖아. 금전채권이 아니죠. 하지만은 나중에는요 돈으로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얼마로? 3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돈으로 바뀔 수 있으면 다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이것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권이 실제 가격하고 등기된 가액. 채권이 실제는 1억인데요 등기는 8천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는요 8천인데요 등기는 1억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건.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사자는 채권만큼 등기를 해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채권은 1억인데 등기는 8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 변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선 변제는 등기된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이 1억이라 해서 1억 다 저당으로 잡을 필요 없어. 1억 중에서 8천만 원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알겠죠? 일부만. 그러니까요 등기된 가액 범위 내에서 유효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액하고 등기 이거는 실제는 8천인데 등기는 1억이 돼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실제 가액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 여러 개의 채권에서 한 개의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처음에는요 100만 원 빌려줬어. 50만 원 빌려주고 7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빌려주고 그렇게 다 모으다 보니까 800만 원이야. 그럼 800만 원 한 개로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묶어서.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만. 여기 채권 일부만이 뭐예요? 실제는 1억인데 등기는 8천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1억 중에서 8천만 원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독립된 채권도 하나의 채권을 할 수 있다. 갑은요 200 빌려줬어. 을은요 100 빌려줬어. 병은요 200 빌려줬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죠? 500이죠? 500이니까 5분의 2, 5분의 1, 5분의 2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저당권은 권리죠.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하는 것이고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죠. 이러면 장래 증액하고 감액되죠. 불특정이죠. 특정이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죠. 이것도 뭐라 한다? 근저당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저당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조건부, 기한부죠.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하고 기한부죠. 그래서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자체는 이해관계 내에 승낙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요. 이때 변경했을 때는 뭐가 한다? 부기등기. 이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고 없을 때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 울구에다 하는 거죠. 울구에다가요. 1번 울구에다 1번 A가요. 피담보 채권 1억인데요. 2천만 원을 더 증액하고 싶어요. 2천만 원을. 그럼 어떻게 한다? A가요. 2천만 원 더 증액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1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여기에 X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해봐. 저당권자가 있는데 1억 2천으로 올리고 싶어. 그럼요 이 X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승낙이 없으면요 여기 3번 그래가지고 여기 A가요 2천만 원 이렇게 또 해야지. 이렇게 칭업.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립상의 부정성. 우리가 성립상의 부정성은 뭐죠? 채권이 있어야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1억이죠? 1억이고 저당권 등기라고 이거 저당권자가 됐죠? 그럼 이건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는 거죠. 성립상의 부정성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만약에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봐. 을이 그럼 저당권이 있을 수 없죠. 갑이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라고 해봐. 그럼 저당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라 하냐?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제3자가 채무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봐봐. 채권의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라는 데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된다? 채권자만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요. 갑만 채무자가 될 수 있는데 제3자는 A잖아요. A는요 을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가 채무자가 된다 하더라도 A는 을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것이니까 채권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는 채무자가 될 수가 없고 제3자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자가 채무자가 되고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범위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채권 담보 목적이 가등기죠. 이걸 뭐냐?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가등기 담보에서도 제3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제3자를 채무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따라 나와야 돼?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따라 나와야 돼? 합의란 말이 있어야 돼. 합의란 말이 없는 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반성이죠. 저당권 봐봐.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는 오직 주된 권리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하고 1억 원에서 채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 등기를 했죠.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봐봐. 우리가 주된 권리가 뭐냐? 채권이죠. 종된 권리는 저당권이죠. 채권이고 이건 물권이잖아요. 물권. 서로가 다르다고 완전히. 채권이 이전하죠. 그러면 언제나 같냐?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상 부정성인데 저당권도 이전한다 이 말이죠. 채권이 이전한다 해서 언제나 저당권이 같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별 말이 없이 채권을 을이 병한테 채권을 넘기죠.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 1억 원의 채권을 병한테 넘기면 저당권도 같이 병한테 이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까요 지역권의 경우는 뭐를 했냐? 지역권은 이전할 때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당권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을 양도하면서 저당권 양도에 배제 특약이 있다고 인정하면 증거가 없는 경우 지금 다른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죠. 다른 말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저당권을 포기하고 사는 채권만의 양도. 저당권을 포기해. 나 그냥 저당권 필요 없고 채권 그냥 병한테 넘길게. 그러면 채권만 병한테 넘어가고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만의 양도, 채권만의 양도는 저당권 없는 채권의 양도, 저당권이 없는 채권의 양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은 채권의 양도로서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하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 그런 안 돼.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이 말을 이해만 오해하면 안 되는데 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죠.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저당을 잡죠. 저당권 등기를 하죠. 이렇게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도 아니죠.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갑의 건물이 이렇게요.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았어. 1억을 갚았는데 저당권은 그냥 놔두자. 이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저당권은 그냥 무효가 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당권은 자기 혼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 채권이 있을 때만 저당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만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잖아요. 1억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갑의 건물인데 이 을이요.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자기는 이 저당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너 믿으니까 그냥 저당권 말소해 줄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줬다 이 말이죠.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왜요? 을은 그러면요 갑한테 돈 빌려줬는데 저당권이 없는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돈 빌려줄 때 반드시 저당 잡아 안 잡아? 우리가 보통 돈 빌려주면 반드시 저당을 잡아야 안 잡아요? 여러분요 나한테 돈 오늘 10,000원 빌려줬어. 그러면 우리 집에 저당 잡아 안 잡아? 돈 빌려줬는데 저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돈을 빌려줘도 저당권이 없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은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만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돈은 없는데 저당권만 있을 수는 없지만 돈은 빌려줬는데 저당권이 없을 수는 있다고. 대부분 다 이거죠. 우리가 보면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고 할 때 저당 잡나요? 안 잡죠. 큰 돈 빌릴 때 저당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돈 빌려줬다고 해서 언제나 저당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줄 수 있고 저당권은 없을 수 있지만 돈은 빌리지 않았는데 저당권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다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을 병한테 넘긴다. 병한테. 그러면 보통은 채권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같이 넘긴다. 저당권도 같이 넘긴다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내 말 지금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빌려주는데 저당권이 없을 수 있다. 돈은 빌려주지 않고 저당권만 있을 수는 없다. 보통 경우는 돈 빌려주고 저당을 같이 잡는다. 이때 돈은 만약에 채권을 넘기면 양도하면은 채권이 양도되면 모두 같이 넘어간다. 저당권도 같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만약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저당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당권은 무효가 되어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이 없는 저당권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저당권이 없는 채권. 여기 저당권을 포기하고서 채권만 양도는 그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고. 보통의 경우는 채권하고 뭐가 같이 있다고? 저당권하고 같이 있다고. 이해됐죠 지금?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것은 아까 우리 잠깐 했었어. 채권 양도 전세권에서 할 때 그 채권 양도를 지금부터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채권 양도는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 뭐로 한다? 합의로 채권이 양도가 되면 병이 채권자가 병한테 양도했다 이 말이죠. 병한테. 그럼 대항 요건은 어떻게 하냐? 당사자 간,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통지를 하거나 갑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데 제3자와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때 확정일자는 뭐죠? 옮길 수가 없다.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다? 확정일자는 뭐뭐다? 등기하고 내용증명, 공증 같은 것을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채권을 양수받은 병이 채권자가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대항 요건이라는 말을 선배하거든요. 대항 요건. 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이거는 다른 시험에는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났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을이 1억의 채권 이걸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이것을 뭐한다? 채권을 넘겼죠. 채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 양수인하기. 양수인.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요, 갑하고 을하고가 1억 원의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 을하고 병하고가 여기서 또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1억을 받을 수 있고요. 병은요,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병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병이 갑한테 갔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채권을 양도할 당사자 간에는 채권을 을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면은 그 을이 병한테 채권을 넘겼다고 하는 것을 갑한테 알려줘야 돼. 통지하거나 갑이라는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병이 가서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병한테 그래서 갑한테 전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채권 내가 급해서 병한테 일단 돈 1억 빌리면서 넘겼거든. 그럼 너 10월 1일에 돈 갚을 때 나한테 갚지 말고 병한테 갚을래? 이렇게 통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알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넘어가고 이 병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채권자예요. 그냥 병이 채권자. 그런데 갑이 그걸 갑한테 통지한다는 걸 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을은 병한테 갑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았죠? 이 사람이 일단 채권자인 거예요. 채권자인데 을이 갑한테 그것을 통지를 안 했어. 통지를 안 하면 뭐를 못한다? 대항을 못해. 대항을 못한단 말은 병이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갑이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는데 못 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누가 채권자다? 병이 채권자다 이 말이죠. 채권자인데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요, 봐봐. 이번에는 여기 지금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이 줬잖아요. 1억 줬는데 이 을이요, 이것을요 2월 1일 날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넘겼는데 여기요 또 누가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을이 돈 안 갚으니까 을이 갑한테 받을 돈 1억, 이 1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요 3월 1일 날 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2월 1일 날 병한테 넘기고 그것을 갑한테 통지했어. 갑한테 알려줬다 이 말이죠. 갑한테 병한테 돈 갚어 이렇게 2월 1일 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A는요 3월 1일 날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딱 건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지금 생겼죠? 지금 제3자가 생겼죠? 제3자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3자가 생기면 이 사람은 누군데?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인데 알겠죠? 그래서 갑한테 자기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3자가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확정일자는 등기나 내용증명이나 공증이나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무조건 1번이야. 내가 먼저 넘겨받았지만 나는 지금 등기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압류나 감류는 등기거든. 등기. 이 사람이 등기했잖아요. 등기한 사람이 무조건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등기했다. 그러면 누가요? 만약에 2월 1일 이 사람도 등기했다. 그럼 누가 빨라? 병이 빠르죠. A는 2월 1일인데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면 누가 빠르다? 압류한 사람이, 등기한 사람이 먼저 무조건 1등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나는 아직 뭐를 안 했어도, 등기는 안 했어도 이 나는 A하고 관계에서는 A가 더 먼저이지만 나는 그래도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여전히 나는 누구다? 채권자는 채권자다 이 말이죠. 대신 갑한테 가서 돈 갚으라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 압류권자가 있어가지고 당신한테 먼저 못 갚아 이렇게 할지언정 여전히 이 사람이 채권자니까 가서 돈 갚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항한다는 말하고 채권자라는 말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나는 채권을 양도보다 나는 무조건 채권자예요. 그런데 채권자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느냐? 채권자인데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라는 말하고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채권자가 된다 이렇게.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채권자가 뭐가 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저당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 저당권을 넘기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부기등기.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뭐가 된다? 이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 이전을 해. 그런데요, 이 물권적 합의가 뭐죠? 합의란 말은 뭐죠? 합의란 말은 계약이죠. 계약이란 말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 특정인과 특정인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되죠. 채권이니까 합의만 있어도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넘기려면 내가 너한테 저당권 넘겨줄게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의를 할 때는 넘겨줄 양도인하고 넘겨받을 양수인하고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말은,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말은 물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채권이란 말이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오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문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저당권을 넘기는 것은 을하고 병하고 두 사람 간의 합의니까 을하고 병 간에만 합의가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알겠죠?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방금 이거예요. 지금 여기 봐봐. 이 사람이 지금 대항 요건은 갖추지 못해도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권자라고 돼 있죠. 이 말이 저는 이걸 얘기해. 이거 봐봐. 채권을 저당권하고 함께 양수를 해서, 누가요? 병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은 이전한다고 등기했어. 등기했는데 뭐는 갖추지 않았다? 채권에 뭐를 갖추지 않았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없어도, 이 사람 아까 말했죠? 대항 요건 없어도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대항 요건은 없어도 채권자라고, 채권자로서 저당권 등기를 받았으니까 저당권자라고, 저당권자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이게 좀 어려워. 알겠죠? 어려운데 우리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그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당사자 간에는 계약의 내용이지만 그 계약의 내용을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내가 설령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요,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나한테 넘겨서 그럼 나는 채권자예요. 그런데 대항 요건이 없어. 그러면 단지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채권자라고. 채권에게서 저당권 등기가 있어. 그럼 나는 채권이 있고 저당권 등기가 있으니까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니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관계없다? 대항 요건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이 나는 누구고? 채권자고, 채권자로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 이건 시험에 나오고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요, 여기 저당권부 채권의 입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워요.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요,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는 저당권 등기, 무슨 등기한다? 부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봐봐. 등기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하는 것. 언제나 이게 나와.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것. 그때 보면 환매권 등기, 환매 등기. 또 뭐가 있다? 여기요, 질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할 때,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할 때, 이건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자,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전속상의 부정성이죠. 이것도 중요해. 여러분, 전속상의 부정성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채권하고 저당권은 어디가 주된 권리라고 그랬죠? 채권하고 질권은 저당권 어디가 주된 권리?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채권이요, 소멸을 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뭐든 변제를 했든, 기타 사유가 뭐예요? 기타 사유, 변제. 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또는 기타 사유 변제를 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한다, 주된 권리가 소멸한다,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 한다 안 한다?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같이 소멸해. 한번 볼까요? 자, 을이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죠. 이 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돼 있어. 확정 채권이죠. 그래서 을한테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인데 봐봐요. 이 1억 원의 채권이 아까 무슨 권리라고 그랬죠? 주된 권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하면,
그럼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채권은 있을 수 있어도 저당권, 이제 봐. 채권은 있고 채권은 있고 저당권이죠. 저당권, 채권하고 저당권이죠. 원래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이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채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채권은 있는데 저당권이 없을 수는 있어 없어? 있다겠죠. 그런데 채권은 없는데 저당권만 있을 수는 없다겠죠. 이렇게 원래 채권이 있으면 모두 같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이 같이 있어야 되죠. 채권은 있는데 저당권은 없을 수 있죠. 우리는 돈 많은 빌려줄 때, 알겠죠? 그런데 채권은 없는데 저당권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해됐죠 지금?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뭐예요? 채권이 소멸했다잖아. 지금 채권이 없다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아무튼 없으면 어떤 이유든지 관계없어. 없으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없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147조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니까 이걸 존속상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니까.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저당권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야지. 이 등기를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겠죠? 그럼 갑이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니까 물권의 청권이죠? 이해 관계인이 없다? 우리 무효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죠? 유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말소가 되기 전에 이 저당권 등기가 지금 무효가 됐는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울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서 저당권 등기. 그래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 못해요. 왜요? 증권은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력. 공신력이 뭐예요? 병이죠, 병.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지금 무효죠.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이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선 알겠죠?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세 가지가 잘 보고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채권이 없잖아. 그럼 저당권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무효인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쭉 봤고요. 저당권 약간 많죠?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채권. 저당권은요, 원금, 이자, 위약금.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 불용이라는 손해배상. 이것은요, 채무라는 손해배상, 이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에요. 1년분. 여기 봐봐. 지연배상이란 말이 나왔죠? 지연배상이란 말이나 채무 불용을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채무 불용은 돈 갚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됐다? 지연됐으니까 손해를 배상이라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연배상이나 채무 불용이라는 손해배상. 그건 몇 년분이다? 1년분. 알겠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다?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보호되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하고 위에 뭐죠?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 뭐죠?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걸 360조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종식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물 보존 비용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보존 비용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왜?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보장되고요. 지연, 이자하고 저당권 실행비용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분이라는 것은 뭐냐?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지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 여기서 저당권 설정은 누구죠? 채무자를 제한 저당권 설정은 물상보증인. 알겠죠? 물상보증인은 전액을 책임져야 돼. 후순위는 몇 년분? 후순위와 관계에서 1년분이다. 자, 그럼 이걸 잠깐 설명을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돈을요, 90년 1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돈을 갚아라. 쓰고 돈을 갚아라. 3년간.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 원금은 1억이죠. 1억. 이자는요 얼마냐면 3,600만 원이죠. 36개월이니까 100만 원씩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 없이라는 것은 만약에 3년을 계약했으면 3,600만 원이고 4년을 계약했으면 4,800만 원이고 이 말이에요. 아무튼 계약한 것 동안은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약금이죠. 위약금. 위약금은 여러분 뭐란다? 혹시 여러분 은행에다 돈 빌릴 때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들어봤어요? 중도상환. 중간에 상환하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요 생각을 딱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1월 1일부터요 여러분 1월 10일까지 돈 쓴다 해놓고 그러면 길게 쓰면 이자가 커요 적어요? 적죠. 길게 쓰면 이자가 낮죠. 짧게 쓰면 이자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자를 적게 하려고 길게 쓴다 해놓고 중간에 돈 갚아버려. 그럼 은행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 한 달을 빌려줄 때 얼마다. 그래서 돈을 받죠. 학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원도 여러분요 1년 하니까 19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한 달씩 하면 35만 원씩이니까 1년 하면 350만 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엄청나게 비싼데 195만 원 있는데 갑자기 2달 듣고 그만둔대. 그래가지고 195만 원이니까 10개월이니까 19만 5천 원씩 해서 빼달라. 그럼 말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약불로 해가지고 일단 돈을 환불할 때는 35만 원씩 환불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이걸 뭐라 한다?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뭐라 한다? 위약금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0년 1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이제 그럼 봐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 93년 1월 1일 돈을 갚아야 되는데 94년 95년 1월 1일 날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95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건물이요 3억에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원금 1억하고 이자 3,600원 만약에 안 받았을 때 3,600원하고 이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하고 이건 등기가 됐으면 그걸 받을 수 있고 원래 지연은 몇 년 지연됐죠? 2년 지연됐죠? 2년 지연해서 일단 1년분만 먼저 받는다 이 말이에요. 2년을 연체했는데 이런 봐봐. 이 건물에 의뢰가는 저당권자만 있어요? 전세권자 임차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경매되면서 돈을 몇 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순위, 그런 다른 후순위를 위해서 일단 1년치만 받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후순위가 이제 받겠죠. 후순위가 받고 돈이 남아있으면 다시 1년치를 더 받을 수 있고 남아있지 않으면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다른 재산이 있는가 보죠. 그걸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 다른 재산이 있는가 보고 그 일반 재산에 가서 돈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1년분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해서 1년분이다? 후순위,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1년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 두 번째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저당물 보존비용이라든가 저당물의 하자라는 수렴이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없느냐? 저당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물을 보존한다. 저당물에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자, 목적물의 범위죠. 저당권의 이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하고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언제나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여기는요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럼 이런 부합물이 뭐예요? 이 말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란다? 부합이다. 부합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알겠죠? 구성부를 뭐한다? 물건의 일부다. 물건의 일부. 알겠죠? 이것을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 복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것을 페인트다. 페인트. 벽에 있는 페인트. 이런 벽에 있는 페인트를 봐봐요. 페인트는 벽하고 독립해요. 독립하지 않아요? 벽하고 떨어져 있어. 같이 붙어 있어. 붙어 있으니까 독립성이 없죠. 그것을 부합됐다고 그래. 그것을 벽의 일부라고 그래. 벽의 구성 부분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경우는요. 경매하면은 페인트만 따로 경매해요. OX. X죠. 건물을 경매하면 어디까지 같이 따라가요? 페인트도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저당 부동산 건물을 경매하면은
벽에 있는 페인트도 같이 경매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법이다, 물건의 일부다 이런 말이죠. 자, 저당권의 이건 잘 봐. 저당권을 설정한 전후를 불문해. 설정하기 전이냐 후냐 필요 없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냐 후냐 필요 없어.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부합된 물건에 무조건 저당권의 일이 미치고, 자, 그 다음에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다 필요 없어. 우리가요 경매 목록에 넣지 않다 필요가 없어. 즉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 집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 건물에 경매를 나가는데, 이 건물에 여기 부합물하고 종물이 이렇게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까먹고 이 두 가지를 빼버린 거예요. 알겠죠? 경매 목록에 이걸 두 가지를, 하나는 부합물, 하나는 종물인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뺐다 이 말이죠. 필요 없어요. 빼든 말든 관계없이 이게 만약에 부합물이고 종물이죠. 그럼 이건 경매할 때 이것을 뺐든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경락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 목록에 넣지 않거나 경락 대상을 제외시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재밌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요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럼 뭐다?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락에는 부합된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부합된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해. 경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요 여기 이건 조심해야죠. 봐봐.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여기 뭐가 있죠? 토지. 그다음에 뭐 건물 있죠. 그다음에 뭐 임목. 그다음에 명인방법. 그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했죠. 농작물.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했죠. 이것은 다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만약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락건지 안 돼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도 경락건 안 돼요. 서로가 독립이니까. 아까 뭐만 된다고 했죠? 부합물하고 뭐하고 종물만. 부합물하고 종물만 받는 거지 건물이나 농작물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농작물이나 건물 같은 거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어디 갔어 이거? 됐죠?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토지와 여기 뭐라 했죠? 건물. 토지와 건물,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서로가 별개다.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등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고 무단 식목한 수목. 무단 식목한 수목은요 토지의 부합이죠. 이건 토지의 부합에 토지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미친다 이 말.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1번은 우리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부분하고 종물에도 만다 미치죠. 설정 후에 전유 부분이 뭐죠?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는 대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물 종물의 이론은 권리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대주, 이거 봐봐.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요 을이죠. 을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을이 그냥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없잖아요. 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이 말은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인이죠. 그럼 이 병은 건물만 경락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 경락받는다. 지상권, 임차권도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갑의 토지에 을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즉, 경고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실이죠? 그럼 과실은요, 원래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수취하지 못해요. 언제 과실 수취하다? 압류 후 이게 중요해. 압류 전 절대 안 돼. 압류 후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이 과실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차임에 미친다. 차임은 법정 과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압류 후예요. 우리가 경매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압류 후에 미친다. 압류 전에는 안 돼. 압류 후에 미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걸 통지해야 돼. 통지한 후 아니면 뭐를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압류 후란 말이 더 중요해. 알겠죠? 압류 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상대의라고 돼 있죠? 우리 이제 저당권은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거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물상대의는 뭐예요? 봐봐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 저당을 잡았어. 그럼 여기 저당 잡으면 저당권이 멸실, 이 건물이 어떤 이유로 멸실되고 훼손되고 공용징수가 돼. 공용징수로 수용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멸회공 이렇게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아무튼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그럼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물건이죠. 그럼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누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죠. 지배. 그런데 봐봐. 물건이 멸실되고 없대. 그럼 지배할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건물에다가 을이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실에 대해서 화재가 돼서 화재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은 원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이 화재 보험금 위에 미치는 걸 그걸 물상대의라고 그래. 다른 물건 위에 저당권이 미친다 이 말이죠. 원래는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 대신에 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돈 위에 저당권이 미친다. 돈은 뭐죠? 물건이죠. 물건 위에 이걸 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저당권이 미친다. 그걸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상대가 있으면, 이 압류가 있으면 이게 화재보험금이 나왔죠. 화재보험금이 나면 보험회사는 화재보험금을 을한테 주겠어요? 갑한테 주겠어요? 갑한테 주겠죠. 갑의 거니까. 그런데 갑한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한테 그럼 돈을 갚겠어? 안 갚겠어? 안 갚겠죠. 갚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에게 돈이 지급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때 압류는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는 언제까지 압류한다? 여기요 1번하고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해. 채무자 갑한테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요 채무자한테 이미 지급을 했다, 이미 지급했다, 그때는 물상대의가 안 돼요. 이미 지급하면은. 알겠죠?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됐다, 채무자한테. 그러면 을은 갑한테 그 돈 나한테 돌려달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제3자한테 지급이 됐다, 그럴 때는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1번하고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건물이 지금 뭐로 바뀌었죠?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돈으로 바뀌었으면 내가 이 저당권자가 이 보험금 위에 미치는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갑한테 돈을 줘버린다 이 말이죠. 갑한테 돈을 주면 갑이 돈을 안 갚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 막는 것을 특정한다고 그래. 그 특정을 압류라고 그래. 압류는 반드시 내가 저당권자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압류해야 돼요?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된다. 반드시 뭐만 된다? 멸실훼손 공용징수만 된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안 된다. 월세죠. 차임은 월세고 매매대금 매매죠. 안 된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다. 그 다음에 압류해야 된다. 압류는 누가 하더라도 관계없는데 만약에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한다. 지급하기 전까지.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질권, 저당권은 인정되면 유치권은, 아까로 유치권은 물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멸실의 훼손이 저당권자의 잘못이 없어야 돼. 알겠죠? 과실이 없어야 돼. 자,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알겠죠? 이렇게. 자, 참고했죠? 참고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데요. 아까 했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여기서 보면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만다 미친다. 알겠죠?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것은 한꺼번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경매 한번 봐봐. 경매. 우리가 이제 이게 저당권이 경매가 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뭘 할 수 있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할 수가 있어요. 경매에 가면 여러분 경매학원 가면 이거 배운단 말이죠. 이거 배우는데 100만 원씩에.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여기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걸 말소 기준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보면 여기요. 다른 건 놔두고 이거 먼저 봐. 우리가요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딱 돼. 등기부를 보니까 그러면 경매가 딱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게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 찾을 때 여기 저당권이 하나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하나 있죠. 두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소 기준이니까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니까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세권이고 지상권이고 임차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경락인이 만약에 3억 원의 경매를 받았죠. 그러면 이 3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A, 을하고 병하고 을, 병, 정이 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을이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 전세권자가 원래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럼 1억을 못 받았죠. 그 1억 못 받은 것을 경락인한테 너가 돈을 갚아 할 수 있는가?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어차피 경매되면 다 소멸하니까 돈을 갚으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 이제 인수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건 경매고 인수주의를 봐봐요. 인수주의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된 거예요. 이건 지금 뭐다? 등기부예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여기서 경락받은 사람은 정 A인데요. A. 여기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1번이 전세권인 거예요. 2번이 저당권이고 여기 근저당권이고 저당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만약에요. 이 집이 만약에 경매가 만약에 2억으로 예상된다고 해봐. 여기는 1억이고 1억이고 1억이다. 그럼 내가 경락을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나는 2억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억에 들어갔죠? 그럼 어떡한다? 이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1억을 내가 인수한단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경락받은 내가 전세권자한테 다시 1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경매를 들어갈 때 2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1억 원에 들어가야 돼요? 1억 원에 들어가야지. 1억 원에. 그러니까 2억부터 경매가 시작되죠? 그러면 경매를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또라이 빼고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한 번 경매가 될 때마다 20%씩 다운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억이니까 한 번 경매가 되면은 한 번 유찰이 되면 2는 4천만 원이 유찰이 돼요. 없어지죠? 그럼 1억 6천이죠? 1억 6천이 돼서 또 아무도 안 들어가. 1억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럼 또 20%가 또 다운이 돼. 그러면요, 얼마죠? 260에 3,200이 또 다운되죠? 쭉쭉 다운돼서 1억 이하로 내려올 때 그때 내가 경매를 들어가야 돼. 얼마에 들어가야 돼? 1억으로 들어가야 돼.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소 기준 권리면 이거 이하는 전부 다 소멸하죠? 그런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봐봐. 전세권.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를 한다 이 말은 전세권자가 뭘 하냐? 1번은 원래 소멸 안 하는데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전세금 받고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냥 2억 원에 들어가면 돼. 어차피 이 사람 나간다가니까. 그럼 여기서 1번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인수된다는 말은 여기 경락인 A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죠. 그럼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경락인한테
자기 보증금이 1억이다. 이 1억을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은 뭐라고 한다?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순서를 정할 때 문제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매도권은요 이제 경매가 됐죠. 봐봐, 경매가 되면 여러분요 무조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경매 대금이 있잖아요. 경매 대금이 5억이 10억이 나왔다. 그럼 이 10억 중에서 저당권을 실행할 때 드는 실행비용을 먼저 빼.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의 비용을 빼. 제3취득자. 그 다음에는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이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우는, 우리가 야간반에 보면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 오늘 최우선 변제권 야간반에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1억 5천 이하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제일 먼저 보장을 해줘. 알겠죠?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당해세라는 것은 현재 부동산에 나온 세금.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 임차권 같은 경우는 확정 일자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서대로 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런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제3취득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제3취득자가 무엇인가 이걸 잠깐 알아야 돼. 알겠죠? 제3취득자가 무엇인가 다 필요 없고. 자, 배당 순서 이렇게. 근데요 배당을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가압류라는 게 있죠. 가압류. 배당할 때는 만약에 이 경매 대금이 2억이다 해봐. 2억이다. 그러면 원래는 순서가 우선 변제는 순서대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1억 받아가고 5천 받아가고 이 사람은 2억밖에 없으니까 5천만 원만 받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중간에 가압류가 있죠. 그러면 전혀 달라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압류는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여기서부터 다 없어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는 항상 채권을 가압류. 이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설명했죠. 가압류는 돈에 가는 것이고 가처분은요 뭐에 가는 것이다? 돈 빼고 나머지죠. 그러니까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 말이에요. 채권을.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채권은 순서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죠. 봐봐요. 내가 어제 돈 10,000원을 빌렸고 이분은요 그저께 돈 10,000원을 빌려줬어. 근데 오늘요 학원에서 내가 먼저 만났어. 나하고 먼저. 내가 늦게 돈을 빌렸는데 먼저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채권은요 이 사람이 두 번째라고 해서 이 사람이 2번이고 이 사람이 3번이야. 그게 아니라고. 채권은 가압류하고 그 밑에는 순서가 똑같아. 순서가 똑같아. 순서를 똑같이 봐. 그럼 순서가 똑같으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경매 대금이 1억 9천이잖아요. 그 1억 9천이면 이 사람이 1억이니까 1억을 먼저 받아가. 그럼 얼마 남죠? 9천만 남죠. 9천만 받아가면 5천이고 1억이니까 2대 1이죠. 이 사람이 2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간다? 6천만 원 받아가고 이 사람이 3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2대 1이니까. 2배를 더 많이 받아가야지. 이 사람이 순서가 더 늦은데도 6천만 원 받아가고 이 사람은 순서가 더 빠른데도 5천만 원 다 못 받아가고 3천만 원만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요? 가압류가 있을 때 그 밑에 그 다음 사람하고는 모든 순서가 평등하니까 똑같은 순서인데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돈이 적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이거 하나만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평등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3취득자만 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앞으로 저당권에서요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제3취득자예요.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제3취득자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요 집에 있잖아요. 어느 사람의 집에 저당권자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저당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근저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갑의 집에 여기 먼저 저당권이 잘 봐.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나 근저권이 있죠? 2월 1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10월 1일 날 이 집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지상권, 토지의 지상권, 건물의 전세권,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 다른 거 안 돼. 봐봐. 저당 부동산의 말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이 말이죠.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산 사람 2월 3일, 지상권 2월 4일, 전세권 2월 5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저당이 잡힌 부동산에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만 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만 돼. 다른 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취득한 제3자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다른 거 안 돼? 지역권 돼? 안 돼? 안 돼?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만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겠죠? 이 사람은 채권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제3취득자죠? 이 사람이 경매 전하고 경매 후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경매 후하고. 이걸 완전히 암기해야 돼.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봐봐. 이 사람 원래 있잖아요. 이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전세나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은 제3취득자인데 이 사람들은 저 건물이나 토지가 아직 경매가 되기 전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이 돈을 빌렸지 이 사람이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이 A한테 빌린 돈을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해봐. 10월 1일. 그러면 10월 1일이 변적이죠. 10월 1일 이후에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1번이고 이 사람은 2번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 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가 못 쓰니까 이 사람들 손해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손해니까 경매를 당해야 돼, 경매를 안 당해야 돼? 경매는 안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A한테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경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를 막으려면 돈을 갚아야 되겠죠. 1억을. 그 돈을 갑이 갚는 게 원칙인데 갑이 갚지 않으면 그때는요, 갑이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 누가요?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고 저당권을 말소를 시켜. 그럼 저당권을 말소시키면 이제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1억을 원래 누가 갚아야 될 돈이죠? 갑이 갚아야 될 돈이죠.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누가 갚아줬죠? 을이 갚아줬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서 그 돈 받아와야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A한테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한다. 경매하면은 여기요 제3취득자는 다 소멸한다. 그럼 소멸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변제기 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마라고 해도 알겠죠? 무조건 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그것을 갑한테 가서 다시 돈을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3취득자도 뭐가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가 된다?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이 건물하고 토지를 경락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요 채무자는요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경매가 될 때 채무자는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에서 자기가 다시 경락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요? 제3취득자는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까 우리 배당 순서에 보면은 배당 순서에서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었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하다. 제3취득자.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매수한 사람 다 누굴 얘기해? 제3취득자를 얘기해. 그러면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하고 그다음 채무자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하고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경매 대금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이걸 잘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있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아까 지금 해놓은 것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있다. 의사에 반해서라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침해가 있죠. 여러분 봐봐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자, 그럼 뭘 보냐면 여기요 손해배상. 우리가 항상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잘못이 있어야 돼. 그걸 귀책 사유라고 그래. 그때 손해배상 청구해. 자, 볼까요? 자, 봐봐. 여기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요, 갑의 건물인데, 이 3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마다 2억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2억에 해당하는 이 건물 전체를요, 의리요 채권자가 저당을 잡았어. 그리고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한번 볼까요? 3억을 빌렸는데 이 3층이요, 3층이 지금 불타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게요, 1층하고 2층만 남아있죠. 이걸 교환가치라고 그래. 교환가치는 얼마죠? 4억이 남아있죠. 원래는 건물이 6억짜리인데 갑이 잘못해가지고 3층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남아있는 것을 교환가치라고 4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3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억이 남으니까 이 을은요, 돈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을은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돈 받을 가능성이 있냐고 없냐고? 있죠. 1억이 남으니까 손해가 없죠. 근데 내가 5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러면 1억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때 손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저당 잡은 건물이 불탔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거, 불타고 남은 것으로 뭘 할 수 있다?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남은 것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손해가 없고, 갚을 수 없다. 손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피담보 채권액을 상회한다. 상회. 얼마가 더 있다? 플러스 1억이다. 그럼 손해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이 손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경매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물 보충이란 말이 뭐냐? 담보물 보충. 담보물 보충은요, 책임 있는 사람 누구요? 설정자의 잘못으로 담보 가치가 여기 줄고야 되는데 현저히 감소해야 돼. 현저히 감소.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담보물 보충이라고 그래. 봐봐. 아까 우리 3층짜리 건물이었죠. 그런데 3층이 갑의 잘못으로 불타버렸죠. 그러면 얼마 상당히 불탔죠? 아까 2억이었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은 상당한 담보란 말은 2억에 상당한 이 말이죠. 다른 집이나 또는 산이나 또는 땅을 제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담보물을 보충한다고 그래. 그럼 담보는 다른 걸 보충했어. 그러면 이제는 퍼펙트하죠. 퍼펙트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돈 갚으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당장 만약에 담보물 보충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있잖아요. 38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만약에 담보물을 채무자가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하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하면은 너 당장 돈 갚어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어. 당장 돈 갚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우리가요, 담보를 보충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데, 만약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너 당장 돈 갚아 그랬는데 아까 말했죠? 남아있는 것은 4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빌려준 돈은 얼마였죠? 아까 5억이었죠? 5억이면 얼마가 손해가 되죠? 1억이 손해죠. 그러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1억을 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잘 봐봐. 이 말의 뜻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담보물 보충을 하면은 손해배상과 즉시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즉시 변제는 너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너가 담보를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너 그냥 돈 갚어 이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만약에 즉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변제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로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자, 1번.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손해배상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를 못하는데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 2번.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그림을 읽을 수 있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말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봐봐. 상당한 담보 제공을 담보물 보충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설정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잘못했을 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현저히 가액이 감소가 됐을 때, 현저히 감소 그랬을 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요, 여기 즉시 변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민법 총칙에 나와. 민법 총칙. 민법 총칙에서 어디냐?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나온다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 말이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이걸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건 뭐냐? 누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뭘 할 때 파산 선고 받을 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 나온 거라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물론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 들으니까요. 민법 총칙과 이게 막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엄청나죠.